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엄마도 쉽게, 자녀도 쉽게. 유튜브는 10분이 한계죠. 재빨리 끝내봅시다. 이번에는 2022년 3월 고3 학평 문학 두 번째 고전시 세트 무려 3개, 가사, 별 3인곡, 사설 시조, 그 다음에 오늘날로 따지면 수필, 박지원 아저씨의 수필, 이렇게 3편을 한번 묶어가지고 고전시를 어떻게 독해해서 빠르게 내 점수로 만들 것인가,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이게 3월이니까 제일 첫 번째 거니까. 고전시가 사실 실제 난이도 측면에서는 가장 쉬운데, 그러니까 수능 보면은 난이도 항상 하위권, 거의 화작에 버금가는. 그러나 처음에 접근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특히 이과생 중에서 이제 3등급 아래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고전시 이 분명히 한국말인지 알 수 없다. 아, 나 얘 짜증난다. 그냥 나 독서나 풀겠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일 쉬운 게 고전시예요. 얘는 왜? 패턴이 정해져 있어. 패턴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 그 유형학습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라고. 이 응용 문제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작품도 정해져 있고. 이상하다. 훨씬 많이는 아니고, 고전은 다 똑같아요, 내용이. 다음 장에서 알려줄게. 게다가 고전에서 출제되는 거는 여기 지금 아까 잠깐 얘기했지? 요 가사하고 시조, 요게 시험범위야. 나머지는 거의 안 나옴. 갑시다. 먼저 요거부터 잠깐 할게. 그것이 독해라고 해놨으니까. 자, 고전시, 일단 읽는 게 잘 안 되는데, 일단은 얘만 알면 돼. 그 아래 아, 요거, 한글, 아로 그냥 읽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가사하고 시조만 나온다. 간단 특징. 사사조, 이보소 조각시님 서른말씀 그만하오. 그래서 4개씩 잘라지는 게 3줄짜리 짧은 게 시조, 길게 나와 있으면 가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험에서. 선생님, EBS에도 고려가요도 있고, 뭐 악장도 있고, 향가도 있고, 수능에 안 나온다. 기출 지난 23년 동안 살펴보면 알겠지만, 성산별곡이 한 번 나왔나? 향가 한 번 나왔나? 그것도 한 20년 전에. 거의 안 나온다. 한시도 뭐 한 번 나왔나? 2번 나왔나? 거의 안 나. 그냥 요 정도만 신경 쓰면 된다. 자, 고전시 주제. 얘 때문에 쉬운 거야. 그러니까 현대시는 주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야. 근데 고전시는 옛날 사람들은 생활이 심플해. 그래서 절반이 자연 친화. 우리가 흔히 안민낙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 30%가 충성. 충성이란 얘기는 여기도 지금 별 3인곡 나오지만 주로 유배 갔을 때 쓰는 거. 자, 그 다음 20%는 이별 얘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주제의식도 찾을 수 있다. 자, 고전시 표현,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긴 거에서 표현법, 이거 나 1번 찾는 데만 시간 많이 걸린다.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표현법 자체는 뭐 거의 100가지, 야, 엄청나게 많아. 비유법만 해도 50가지고. 이거 어떻게 찾나요? 여기 적어놨잖아. 고전시는 표현법이 역시 옛날 사람답게 극히 제한적이다. 그 고전시는 일단 영탄, 이게 제일 큰 거야. 영탄은 거의 무조건 있다라고 보면 돼. 뭔 얘기냐면 영탄법 정의 많아. 그러나 우리 시험용으로 쓰는 영탄 다자로 안 끝나면 전부 영탄이야. 근데 고전시 보면 다자로 끝나는 거가 극히 드물지. 뭐뭐라, 뭐뭐인가, 뭐뭐했나. 다자로 안 끝나. 전부 영탄이라고. 그 중에서도 옛날 사람 말투는 안 궁금한데 물어봐. 그래서 옛날 사람들 말투는 안 궁금한데 묻는다. 해방했나? 원망할까? 누구한테 묻는 게 아니야. 그냥 지 혼자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서희법. 그 다음에 대구법이란 얘기는 같은 위치에 같은 말 나오는 게 이게 대구법이지. 상준이는 난쟁이, 걸리버는 키다리,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옛날 거 보면은 뭐 요즘도 의인법 나오지만 특히 옛날 거에서는 자연물들 뭐 새, 뭐 꽃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걔들이 막 말을 하지. 그 다음에 특히 사설시조 쪽에서 과장을 엄청 많이 한다. 임과 헤어졌는데 온몸이 찢어져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요 정도만 머릿속에 갖고 있어도 큰 무리 없다. 나머지 짜잘한 거 이렇게 기출문제 보면 돼요. 기출문제 1번 문제 표현법 보면은 거의 여기서 한 80%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지식은 뭐냐? 뭐 계속 강조하지만 그 기출과 EBS에 나오는 작품들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다른 부분이 가사는 다른 부분 출제하는 거고, 시조는 뭐 달랑 세 줄이니까 그냥 그대로 갈 거고, 나왔을 때 빨리 풀 수 있다. 자, 이 정도면 아마 고시에 대한 궁금증 한 80% 이상은 풀렸을 겁니다. 작품으로 갑시다. 자, 일단 뭐 독서하고 문학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면 문학은 제목이 있지, 독서는 제목이 없지.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제목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알려준다. 특히 고전시, 옛날 사람들이 참 순진해. 제목에서 그냥 주제를 알려줘. 제목이 이별하고 사랑한다. 누구를? 미인을. 옛날 3인곡 알지? 정철. 그래서 옛날 고전시에서 미인 그러면은 뷰티풀 걸 이게 아니라 임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임금과 이별해가지고 그리움 얘기했다고 끝. 이게 주제야. 여보소 저각시님 서른 말씀 그만하오. 여기 말건방 갖다 놨는데 말을 건네는 방식. 누구누구야. 여보시오. 누구누구님 이렇게 나오면은 말을 건네는 방식. 자, 이것도 밑에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 자, 사실 고전이든 현대든 자, 독백하고 말건방하고 대화 이렇게 있는데 모든 시의 99%는 독백이지. 고전이든 현대든. 거의 대부분 지 혼자 짓거리는 거야. 나머지 1%가 말을 건네는 방식이거나 대화이거나.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시험 뭐 내겠어? 얘를 내는 거지. 그러면 얘하고 얘는 구별 어떻게 하나요? Don't worry. 구분할 필요 없음.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엄청 복잡해.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체, 대화하는 방식, 대화하는 말하기, 제목이 복잡한데, 수능에서 그러면은 오답식이 일어나. 수능에서는 독백 아닌 거면 그냥 이거 끝. 자, 머릿속에다 저장합니다. 갑시다. 자, 각시님 서른 말씀 그만해라. 말씀을 들어하니 서른 줄 다 모를세. 인연인들 한 가지며 이별인들 같을 송가. 해서 앞에서 그냥 나 이별했다. 주제를 알려줬어. 아양을 하였거니 재앙인들 여기 있구나. 광안전 백옥경에 님을 매셔 즐기더니 그러니까 고전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천상계 지상계 하늘나라가 좋은데 임과 사랑하는 공간 지상계는 땅에 떨어져서 이별의 공간 그러니까 광안전 백옥경 이게 전부 다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지. 그치? 자, 아양을 하였거니 너무 깝치다가 재앙을 맞았다. 쫓겨났다. 해 다 저문 날에 가는 줄 서로 말아. 그래서 이따 문제도 나오는데 하여튼 문학의 큰 특징 시간과 공간을 잘 체크를 해야 돼. 시간과 공간. 그 중에서도 더 많이 나오는 건 한 80%는 시간. 그래서 저녁 무렵에 저 각시님한테 내가 뭔가 하소연하는 이야기 끝. 어떻다 이내 몸이 견줄 데 전혀 없다. 광안전 어디냐? 백옥경을 내 알던가. 땅에 떨어졌으니까 모른다는 거지. 내 얼굴 이 거동이 무엇으로 님을 사랑하겠느냐?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야 더 이를까? 길쌈은 이제 바느질하는 거고 얘는 춤추는 거고 나 이거 잘 못한다. 어떤지 님 향한 한조가 이 마음을 하늘이 생기시고 성현이 가르쳐서 정학 세모를 괜히 쳐놓은 게 아니라 뒤에 이제 해설 단어 풀이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게 임금만 쓰는 거잖아. 그럼 누구겠어? 아이고 간신. 내가 인간 이별했는데 이 간신 새끼들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이명한 이 마음이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나도 이를 가져 남의 없는 것만 얻어서 옷을 짓고 주머니를 만들어서 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하늘이 나를 해방해가지고 내 팔자가 병신 같아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겠냐. 내 몸에 지은 죄를 모르니 그게 더 큰 죄다. 그래서 요 A 부분은 자책하는 장면. 아, 내가 간신 새끼들한테 죽을지언정 임금님한테 충성을 다하긴 할 건데 아직도 내 죄를 다 깨닫지 못했다. 자책한다. 자, 매셔서 이러하기 각신인 같던들 서름이 이러하며 생각인들 이러할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3인곡하고 똑같이 죽어서 뭐 되겠다 이런 거.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구름 돼가지고 님 계신데 덮었으면 좋겠다.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바람이 돼가지고 더운 여름날에 님 계신데 바람이 되겠다.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햇님 달림 돼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겠다. 님에 대한 임금님에 대한 뜨거운 그리움. 자, 두 번째 이정보의 사설시조. 사설시조라는 거는 이게 이제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된 거지. 요 중장이 긴 거. 그래서 조선 후기 한 18세기, 19세기 요 정도의 중인 계급 또는 뭐 민중들, 물론 뭐 양반들 쓰긴 썼지만 이 달랑 세 줄로는 내 할 말을 다 못한다. 그래서 가운데 할 말을 많이 하는 이런 이야기. 별 얘기는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무가 되고 나는 칡덩굴이 돼가지고 이렇게 얽혀가지고 사랑하겠다. 대단히 간단한 시. 자, 님은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칡덩굴이 돼서 그 나무에 칠기 나비 감듯이 츤츤 이런 식으로 또 음성 상징어를 상당히 많이 츤츤 츤츤 그 다음에 얽어져 틀어져서 조음도 빈틈없이 찬찬 휘휘 이런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의지를 드러낸다. 자, 동지섣달 바람비 눈서리 어떤 시련이 와도 떨어질 줄 이시자 우리는 사랑하겠다. 끝. 자, 제목을 아까 시조는 제목이 없어. 시조는 원래 제목이 없는 거고 연시조나 뭐 가사 이런 건 제목이 있는 거고 얘는 수필이니까 제목이 있는데 별 얘기 없고 박씨 묘지명 자기 누나가 죽었어. 그 묘지에다가 글을 쓴 거. 우리 누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아, 그립다. 자, 앞에 써놨는데 어, 문학에서 이렇게 긴 글, 소설이 아닌데 긴 글이면 전부 수필인 거고, 수필은 기본 바탕이 뭐냐면 앞에다가 사례를 집어넣고 뒤에다가 자기 생각 집어넣는 거야. 시험 문제는 뭘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는 여기 나오는 거지. 끝에 있는 주제이거나 또는 교훈이거나. 그래서 수필은 어떻게 읽는다? 빨리 읽는다. 소설 같으면 앞부분에서 어떤 인물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 출제하거든. 근데 수필은 기본적으로 걔네들 출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수필을 빨리 읽는 거를 훈련을 해야 돼.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자, 여기 별 얘기 없고, 돌아가신 큰 누님의, 반남 박씨, 자, 박지원이니까. 그 뒤에 문제도 나오는데, 옛날 여자들은 보통 이름을 잘 안 밝혔지. 예를 들어서 허난설원,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거야. 그러니까, 허균 누나. 워낙 문학가로서, 개인으로서 돋보이니까 이제 허난설원 해가지고, 원래는 이름은 허초이지. 난설 헌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집 사임당 그것도 당자가 들어가지. 그래서 살고 있는 집 가지고 이름을 하거나 아니면은 원래 태어났던 거 충주댁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름을 잘 안 하고 아예 묘지명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이름을 잘 안 쓰지. 어쨌든 박지원 동생이 묘지명을 지었다. 누님은 16살에 시집가 가지고 그럭저럭 살았다. 그런데 가난하고 그 다음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나는
배 타고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고 통곡을 하고 돌아섰다. 누님이 시집가는 날 어제 일만 같다. 나는 8살이었는데 누님한테 어리광을 부렸다. 그리고 강가에 말을 세우고 멀리 바라보니 해서 이게 사실은 한문으로 쓴 거거든. 이게 엄청나게 잘 썼지, 묘사를. 그 붉은색, 펄럭펄럭, 산이 검푸르고 강물빛은 거울처럼 보이고 묘사를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서 형제로 지난 날이 어찌 이렇게 짧단 말이냐. 노이가 너무 일찍 죽어서 안타깝다. 그리고 시까지 썼고 끝. 문제 갑시다. 가나다 가장 적절 주제 뭐라고? 가와 다는 임금과 누이에 대한 그리움. 가장 적절 뭐라고? 주제라고. 자, 기역미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우리 수필 맨 끝에 보면은 글쓴이가 좌절감을 완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누이에 대한 슬픔이 점점 사라진다 아니고 점점 깊어진다. 심화, 완화. 역시 말장난한 거지. 자, 별 3인곡의 자책하는 부분으로 가장 적절. 자신의 행동과 재주가 부족하다고 한탄한다. 한탄, 자책 같은 얘기지. 자, 25번. 이거는 문학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거니까 요 놈은 좀 반드시 기억을 해놔. 자, 전생 다시 태어나고 싶다. 전신 몸을 바꾸고 싶다. 변신하고 싶다. 그 두 가지 내용. 그러니까 보기에서 따옴표를 왜 주냐면 얘들아 이 단어 가지고 답을 줄 거야. 그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답지는 자, 구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전생. 칡넝쿨 이거는 내가 칡넝쿨로 변신해가지고 전신해가지고 임과 얽히겠다. 자, 4번이 정답이었는데 해다 저문날과 동지섣달은 헤어지는 시간이다. 땡 뭐라고? 문학에서는 시간 공간 특히 그 중에서 80%는 시간을 출제한다. 소설이 됐든 수필이 됐든 뭐 시가 됐든 요 시간 간단하게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자 해다 저문날 이거 이별한 뒤에 각신님하고 얘기하는 거지 헤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그 다음 동지섣달은 뭐 임과 이별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런 뜻이지 시간 자체가 아니라고 상징적인 의미 자 B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그 어리광 부리는 장면 거기였는데 뭐 누님과 약속을 어겼다. 뭐 약속한 것 자체가 없어. 그냥 단순히 일치 문제. 자, 이 정도면 고전 시에서 어떤 거를 읽으면서 끄집어내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문제 풀면서 어떤 거를 빨리 선지로 고를지 대충 감은 왔을 거예요. 이제 EBS 선생님이 지금 유튜브에다가 수능 특강 다 올려놨지. 그러니까 그거 올려놓은 거 좀 쳐다보고 그 다음에 기출도 이제 올릴 거거든. 그래서 기출 쭉 쳐다보면서 여기저기 있는 단편적인 정보들 이런 거 끄집어내면 고전시는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안 틀리고 풀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